장갑차, 대공 유도 무기 체계 등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 산업 기업 한화디펜스가 5조 원 규모의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 뛰어들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선진국의 주력 장갑차로 납부하는 첫 번째 사례로 향후 전 세계 노후 장갑차 대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의 K9 자주포에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강화한 궤도 장갑차입니다.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이 장착된 포탑, 최첨단 방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호 성능을 자랑하는 레드백은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고 주행 중 순식간에 제동을 걷는 등 가벼운 움직임과 철제 대신 고무 궤도를 적용해 내구성과 함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장갑차입니다. 승무원은 3명이고 8명의 보병이 탑승합니다. 레드백은 경쟁 장갑차보다 방호력과 기동성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60도 주변을 모두 살피는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과 탑승 보병이 장갑차 외부 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체는 총탄과 포탄 파편을 충분히 막아내는 장갑을 달았고 이스라엘 IMI에서 개발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호 시스템도 적용해 로켓 공격을 원칙적으로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무한 궤도를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고무 탄성 덕분에 소음과 무게는 낮추고 승차감을 높였습니다. 고무 궤도는 철로 만든 궤도 무게 5톤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차체 속도가 빠르고 줄어든 무게 덕분에 기동성과 방호력이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고무 궤도는 전투 중 발생한 피해로 끊어지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수리에 이어 붙일 수 있고 지뢰 폭발 등 충격을 받더라도 장갑차 주변 아군에 미치는 위험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레드백은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됐고 곧이어 호주 방위 사업청과 450억 원 규모의 RM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RMA 계약은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에서 각종 성능 시험 평가와 운용자 평가 등을 통해 후보 장비들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레드백의 경쟁 장갑차는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야링스 KF-41 장갑차로 올해 말부터 2022년까지 호주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호주군은 이번 사업으로 장갑차를 400대 도입 예정으로 사업비는 5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호주군 사업에 승리할 경우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도 수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조 원을 10배 이상 넘어선 55조 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최대 4천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군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를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군의 요구 성능은 호주군 사양보다 방호력을 더 높였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성능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만큼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현지 조건에서의 성능 평가에서 최적화된 능력을 보여주는 장비가 선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뉴스워커 산업기획 한화디펜스 차세대 보병 전투차 후보로 호주 독거미 레드백 선배. 한화디펜스 레드백으로 독일 전차군단의 도전장. 지난 1월 12일 한화디펜스는 신형 보병 전투차인 레드백의 완성 시제품을 호주 현지에서 공개했으며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공개 행사에는 빅토리아 주정부 요인들, 현지 협력사 대표단, 한화디펜스의 호주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레드백은 2019년 9월 호주의 신형 보병 전투차 흑 사업인 랜드 400 3단계의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되어 독일 라인 메탈사의 보병 전투차인 링스 KF-41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정부가 랜드 400 3단계 사업의 보병 전투차의 획득 비용 외에도 훈련 등 각종 지원 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조에서 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둘 정도로 사업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차량 성능, 방어, 화력, 운용자 평가, 정비, 수송 능력에 대한 시험 평가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레드백과 경쟁하는 링스 보병 전투차는 승무원 3명에 8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고 44톤 정도의 중량의 26HP 수준의 중량 대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35mm 워탄 기관포를 장착했으며 7.62mm 기관총과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어서 화력 또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T-2라는 명품 전차를 개발하는 등 전통적으로 우수한 기갑 전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화 디펜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레드백이라고 해도 승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나 독일 전차군단의 명성에 도전장을 내민 만큼 한화 디펜스 또한 수주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레드백의 성능과 생산 조건 등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레드백, 각국에서 자랑하는 첨단 기술 다수 적용으로 성능 유피. 레드백은 태생부터 한국군 전용 무기로 개발되기보다는 호주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타겟 삼아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한국 외에도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접목될 수 있었다. 레드백에는 이스라엘 제품을 기반으로 하지만 호주의 EOS사가 개발한 원격 무장, 화학장치, 사격 통제장치 등이 적용된 호주 버전의 T2000 포탑 모델이 탑재된다. 포탑에는 30mm 기관포와 7.62mm 기관총이 설치되며 대전차 미사일도 운용이 가능하므로 보병 전투차로서 레드백이 보유한 화력은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수한 화력 외에도 이스라엘 방호 전문업체인 플리센과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호력을 획득하였으며 암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의 설치로 신속한 기동력과 우수한 승차감을 구현하는 것에 성공했다. 한편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의 금속제 궤도가 아닌 캐나다의 소시사가 개발한 복합 고무 궤도를 채용하여 보병 전투차의 경량화와 정비의 용이성, 유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행했다. 소시사에 따르면 복합 고무 궤도는 금속제 궤도와 비교하여 50%까지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차량의 진동을 최대 70%까지 축소할 수 있고 소음은 13.5dB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최대 30%까지 연료 소모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금속제 궤도를 정비할 때보다 정비가 용이하여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SU와 복합 고무 궤도의 채용으로 인해 레드백의 중량이 비교적 가벼운 관계로 향후 추가적인 방호장치 등을 탑재하기로 결정해도 다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 시스템의 탑재로 승무원이 차량 안에 있으면서도 차량 외부 360도의 방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게다가 두터운 장갑을 설치하는 등 수동적인 방어 전력에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고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레드백을 노리고 발사된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의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수의 첨단 방산 기술이 적용된 관계로 독일의 보병 전투차인 링스와 비교해도 레드백의 성능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화 디펜스, 호주 현지 생산 등 협력관계 구축에도 노력.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의 호주 EOS사의 장비를 탑재하는 것 외에도 빅토리아주에서 레드백의 호주 현지 생산 또한 계획하는 등 호주와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개 행사에서 한화 디펜스는 호주 빅토리아주와 레드백 호주 현지 생산 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유치 협력 관련 양해각서 또한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호주 육군이 레드백을 선택하여 레드백 호주 현지 생산이 현실화될 경우 빅토리아주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에서 약 7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업에 레드백이 선정된다면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 전갑차인 K200과 급파생 차량 그리고 K21 보병 전투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차세대 기갑전력 육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향후 최대 4천여 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군의 M2 브래들리 교체 사업에서 한국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K9 자주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가 대규모로 채용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가성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레드백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하나디펜스가 우수한 성능과 현지 생산 등 계약 조건을 무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통의 강호인 독일 라인메탈사의 경쟁에서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리한 출혈 경쟁은 회피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최대한의 측면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